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5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소 사연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런 재미를 이제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도 참 많고 고부 갈등을 겪는 며느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저도 시어머니가 되었네요. 큰아들이 요즘으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탓에 저도 이른 나이에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는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걱정되고 염려도 많은데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최대한 조심을 하려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봐야 시어머니라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가 딸처럼 예쁘고 귀하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사돈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자식 결혼 하나는 참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혼식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뻔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순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닌지라 할 얘기가 많았네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정작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겪은 그 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고 이제는 자식도 결혼시켜 봤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남은 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고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남은 평생이 괴롭고 고생길일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후자였네요. 못 모르던 젊은 시절에 만났던 남편은 겉보기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적에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별도 달도 따주겠다며 가짜 사탕 발림으로 저를 꼬셨었죠. 하지만 제가 바보라서 속은 건 아니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던 사람이라 저도 그 사람이 정말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기에 오로지 사람만 보고 가지가 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던 저는 결혼 후에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주겠다 그러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안면몰수하고 싹 바뀌어 달라지더라고요. 순진하고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는 어딜 갔는지 남편은 성실해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놀기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매번 술 타령을 하더니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배부른 저를 팽개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곤 했었죠.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매일 분냄새, 술냄새 배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제가 제풀에 지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걸 자기도 알아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할 때까지는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속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놀기 좋아하면 돈 쓰는 것도 좋아하는지 남편은 사치가 심했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었죠. 저랑 연애할 적에는 매번 꾀지지한 옷만 입고 다니고 다 떨어진 신발만 신고 다니기에 불쌍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저랑 데이트할 적에도 다방 커피 한 잔도 아깝다며 그렇게 아끼고 다니기에 사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저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울 뿐이지 자기 친구들한테는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월세 살면서 처자식까지 딸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집에 갖다 줄 돈은 없다면서 밖에서 돈 쓰고 다니고 술값 내는 건 전혀 아까워할 줄 몰랐죠.
어쩌면 그래서 그 사람 주변 평판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남편의 참모습을 결혼을 하고서야 알았으니 저는 완전히 사기 결혼이라 생각하면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태어나면 철이 들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매번 그런 남편 편에 드시던 시어머니도 저더러 그러셨으니까요.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제대로 휘어잡지를 못하니 제가 저러는 거지. 네가 아들만 낳아봐라. 제가 설마 장손 누구도 싸돌아 다닐까? 원래 남자는 처자식 생기면 정신을 차리는 법이야. 그러니 너는 괜히 남편 바가지 긁을 생각 말고 무조건 아들 낳을 생각만 하고 딴 생각은 말아라. 시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을지 저는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런 아들을 보고 정말 정신을 차리는 것도 같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나 이제 정말로 열심히 살게. 이제 당신이랑 우리 현석이 보고 살아야지. 앞으로는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친구들도 안 만날게. 나 정말 가족이어서 열심히 살게. 하지만 남편의 그런 약속은 1년이 채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언장담도 결국 틀린 얘기였죠. 그렇게 자식 위해서 살겠다던 남편은 아이 호적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제가 남편을 데리러 경찰서를 들락거린 것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늦은 밤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데리러 갈 때면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만 있으면 몰라도 애가 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까 싶었어요. 애가 아직은 어려서 뭘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나쁘게 자랄까봐 그게 늘 걱정이었었죠. 남편도 술에서 깰 적에만 미안하다며 후회를 했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자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저는 큰애와 3살 터울의 둘째를 가졌고 이번에도 아들이었어요. 둘이나 아들을 낳았다며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남편 편만 드셨던 시어머니도 그때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제가 혼자 애를 낳는 날에도 취해 있었거든요. 술 먹는다고 새끼가 태어나는 줄도 몰랐던 남편이 첫째에 이어서 둘째를 낳을 때에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전에는 일하는 사람 괜히 잡지 말라며 타박하시던 어머니도 이번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애비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 자식 태어나는 날까지 이렇게 취해서 오냐? 이제는 먹여 살릴 자식이 둘인데 언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오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셨고 그나마 부모 무서운 줄은 아는지 남편은 그 뒤로 한동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로 술도 줄이고 외출도 줄인 덕분에 그나마 애들이 아버지 얼굴은 보고 자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자기는 바깥일 하느라 힘들다고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고 집에서 애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허리띠 졸라 아껴 살면 내 식구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애들만 조금만 더 키워두면 저도 나가서 일을 하려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셋째가 생겼습니다. 우리 형편에 셋은 무리다 싶었는데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할 수도 없었네요. 게다가 셋째는 또 딸이라니. 평소 딸을 보고 싶었던 저는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들들도 귀했지만 저도 저 닮은 딸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보였기에 그렇게 저는 걱정 없이 셋째를 품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누라가 임신을 해 있으면 집에 더 꼭 붙어 있어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 배불러서 힘든데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고 그러지. 왜 자꾸 밖으로 나다녀? 또 술 마시러 가려고 그래? 어차피 당신 배불러서 나 술상 봐주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애들도 크는데 그 앞에서 술 마시는 것도 교육상은 좋고. 나 그냥 잠깐 한두 잔만 마시고 올게. 그렇다고 배부른 마누라랑 애들 두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가뜩이나 임신한 상태로 애 들여보려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좀 있어요, 제발. 아이 정말 잠깐 다녀오겠다니까 그러네. 당신 피곤할 텐데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 재우고 먼저 자고 있어. 결국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고삐가 풀렸는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남편 단속을 해주시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고령이라 힘드신지 더 이상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셨죠. 그놈의 술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아껴도 남편 혼자 버리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점점 크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돈 걱정이 컸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올 수는 없었기에 결국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막내 딸아이가 걸음을 떼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벌어야 셋을 키우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더니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점점 더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그리 착실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지 회사에서 잘려도 일을 구할 생각을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 하더라고요. 여보, 나 사업을 좀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업?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지. 사업은 아무나 해? 내가 아무나야? 솔직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시켜만 주면 회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본금만 있으면 무조건 잘할 자신 있다니까 그러네. 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꾸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 사업부터 효과도 모르는 의료기 사업에 여기저기서 안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들만 자꾸 알아와서 제 속을 긁고는 했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해보겠다 그래도 말릴 판에 자기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귀가 얇아져서 일을 벌리려 하니 저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라도 해보고 싶다며 제 말을 무시하곤 했었죠.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꼬셔서 사업을 벌였지만 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눈치 볼 것 없던 그 사람은 기어이 제 돈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들고 나갔던 그 돈은 저희 식구들이 새 집을 얻으려고 모아놓았던 돈이었어요. 제가 쎄 빠지게 아끼고 벌어서 모았던 돈이었죠. 애 셋 데리고 언제까지 월세집에서 살 수도 없으니 그 돈으로 방 몇 개 있는 전셋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남편 놈이 그걸 들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 돈을 몇 배를 불려오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결국 빚까지 지며 사업을 크게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제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위장 이혼 좀 하자 이거야. 지금 당장 빚도 갚아야 하고 여차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신용 불량자 되었으니 당신이라도 빚도 좀 피해야지. 미안하긴 한데 다 우리 애들 위한 거니까 이혼부터 하자. 아무리 그래도 한 번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게 왜 일을 이정희로 만들어? 그놈의 사업 내가 하지 말라 몇 번이나 말렸냐고. 이제 와서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혼 도장 찍는다고 내가 도망이라도 간대?
우선 애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자.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남편은 아이들 핑계로 결국 이혼을 하고 아이들 호적을 제 앞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줄 알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위장이혼도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한동안 정신 차리고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말도 없이 가출해버렸어요. 그것도 집에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전 재산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위장이혼을 하자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아먹고 난리를 쳐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숨쉴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가출을 하고서야 진작 그 땅을 팔아서 챙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자 했던 것도 다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자식들을 버리고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된 채로 아이들과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게는 지옥길이 열리게 되었죠. 아무리 무책임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지 저는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 생각에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이 도망을 가버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찾겠다며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한창 공부하기 바쁠 수험생 큰아들까지 제 아빠를 찾아다녔고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돈 들고 나른 아버지를 보며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무척 힘들어했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남편을 찾아야만 했지만 작정하고 숨어버린 남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동네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경찰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는 와중에 제 사정이 안타까운지 자기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며 저를 챙겨주던 경찰이 하나 있었죠. 혼자 애들 키우며 돈 한 푼 없던 저를 사비까지 털어가며 도와주고 큰아들이 대학 원서비가 없어서 걱정할 때에 아들의 학비까지 내주었던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찾지 못했지만 그의 덕분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경찰 일을 해온 그 사람은 일찍 부인과 사별을 하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참 예뻐했었죠. 큰아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아버지 대신 곁을 지켜주었고 여자 혼자 아이 셋 키우느라 고생하는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호의였던 그 마음은 어느새 호감으로 자랐고 그렇게 외롭고 상처받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재혼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죠. 제가 자식이 셋인지라 그 아이들 결혼시키고 다 보내기 전에는 제 인생을 쫓는 건 욕심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노년을 함께하자 약속했습니다. 나이 60쯤 먹으면 애들도 다 각자 알아서 독립할 테고 그쯤 되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를 지키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이들 눈치가 더 빠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지 엄마가 지들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제게 재혼을 하라 성화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언제까지 연애만 하려고요? 그냥 두 분 빨리 합치세요. 솔직히 지금도 아저씨가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렇다 쳐도 동생들은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우, 현아도 아저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잘 따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있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희들 걱정 말고 결혼하세요. 결국 저는 남편이 집 나간 지 3년 만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재산 들고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속아서 이혼한 것이 억울해 미칠 것 같았는데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전 남편과는 처음부터 허울뿐인 결혼이었지만 재혼한 남편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까지 잘했으니까요. 덕분에 아이들은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금방 따랐고 저는 그제서야 제 인생에 봄이 오나 생각하며 행복해졌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런 사람을 두고 먼저 떠났을 남편의 전 부인에게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난 대가가 이렇게나 큰 건지 저는 결혼하고 평생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죠. 물론 아이들을 낳은 것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고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것은 수없이 많았지만 여자로서 아내로서 느끼는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던 적에나 없던 때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혼자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했기에 그동안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재혼을 하고부터는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덕분에 아이들 역시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엄하게, 평소에는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하며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 역시 경찰로 모범을 보이는 새 아버지를 존경하며 잘 따랐고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모두 열심히 해주었죠. 덕분에 큰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새아버지를 따라 경찰대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딸아이도 분야는 다르지만 열심히 해주었고요. 그렇게 잘 커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저와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한다는 애가 갑자기 무슨 결혼인가 싶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군요. 엄마, 아저씨, 저 유학 가기 전에 결혼을 할까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유학 가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이미 얘기가 끝났는데 확실해지면 알려드리려다가 늦어졌어요. 원래는 제가 박사학위 따오면 그때 결혼할까 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기다리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올리고 같이 떠날까 해요. 현석이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아직 이른 나이라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 큰 자식, 연애 사업에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직 자식 결혼을 시키기에는 제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너희들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가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 그래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결혼시킬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야.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었어요. 아직 제가 벌이가 마땅치도 않고 결혼 자금 때문에 집에 부담드리기 싫어서 제 이름으로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으시다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니? 사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여력이 좀 있으세요. 거기다가 여자친구가 외동딸이다 보니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만 괜찮으면 결혼 비용은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해외에서 같이 지낼 집도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고요. 엄마 생각은 어떠실지 저도 우선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저희 아들을 좋게 봐주시고 계셨는지 아이들 결혼식 비용에 유학 비용까지 도와주고 싶으시다며 지원을 약속하셨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듯 했어요. 저도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해서 자식들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뜻은 감사했지만 저도 자식 보내는 부모 입장인지라 해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체면 차리면서 자식 앞길에 맡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저는 신중히 고민했고 남편과도 충분히 상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저희가 그 집 부모님과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만나 뵙게 된 사돈분들은 무척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따님을 어렵게 가지셔서 저보다 한참 연배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정말 어른 같으시고 온화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재혼 가정인 저희 집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저희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석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현석이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셨는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걸 듣고 현석이가 바르게 자란 것 같아서 더더욱 애들 결혼을 시키고 싶었죠.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의 따름이라 저희 여력이 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돈 되실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셔서 창피하다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좋게 봐주셨구나. 혼자 자식을 기르느라 고생한 내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분들의 호의를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깊이 얘기를 나눴던 저는 결국 아이들이 좋다는 대로 결혼을 시키고 아들 며느리를 함께 유학 보내기로 했고 아이들 유학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사돈분들 덕분에 아이들은 해외에서 집을 얻어 신혼을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이었어요. 며느리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순수한지 재고 따지는 것이 없었고 애들은 유학 준비를 하느라 바쁜 바람에 저와 안사돈이 함께 결혼 준비를 대신해주게 되었죠. 저야 괜히 입 열기도 죄송스러웠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준비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역시 사돈이 저보다 젊으셔서 그런지 감각이 좋으시네요. 나는 벌써 60줄이라 그런지 이런 건 뭐가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 엄마 보는 눈 없다고 딸이가 걱정하던데 시어머니 잘 둬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네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저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사돈께서 잘 봐주셨죠. 아무쪼록 사돈 덕분입니다. 좋은 사돈을 만난 덕분에 괜히 기싸움하거나 신경 쓸 일도 없었고 저는 정말로 좋은 언니를 만난 것처럼 사돈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보내놓고도 자주 교류하며 지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인복은 참 없다 싶었었는데 그래도 자식복은 있었던 건지 아이들의 결혼 덕분에 또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착착 준비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비를 잘한 것과 달리 막상 결혼식 날이 다가오니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런 제 옆에서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어요. 당신 현석이 장가 보낼 일이 걱정돼? 너무 걱정하지 마. 현석이 잘 살 거야. 당신이 그렇게 잘 키웠잖아. 그게 어디 내 덕인가?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나는 당신한테 참 고마워. 당신 만난 덕분에 새아이 무사히 잘 키웠고 그애 커서 장가 가는 것까지 걱정 없이 볼 수 있게 됐잖아.
한창 예민할 시기에 당신이 옆에 없었으면 현석이 걔 정말 비뚤어졌을지도 몰라. 그럴 때 당신이 잘 잡아준 덕에 애가 큰일 없이 잘 커준 거지. 솔직히 나 당신 옆에 없었더라면 자식 결혼도 제대로 못 시켰을 거야. 사돈이 우리를 좋게 봐주신 것도 결국 당신 덕분인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한 세월이 30년인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아직 아버지 소리도 못 듣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긴 했나? 나는 아직 멀었지. 여보, 혹시 당신 그게 섭섭해? 현석이가 아직도 아저씨라 그래서?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은 그 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하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애들한테 곁에 아버지 노릇한 게 사실인데. 사실 결혼까지 하면서 현석이게도 그러면 안 됐지. 낳아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데 이젠 아버지라 불러야지. 그래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현석이 걔가 날 닮아서 그럴 거야. 마음은 아닌데도 입 밖으로 뱉는 게 어려서 그렇지. 그래도 현석이가 당신 많이 생각하는 건 알지? 호칭은 그래도 애들한테 아버지는 당신 하나야. 그럼 알지. 나도 그냥 한 소리야. 당신 또 이렇게 미안할 줄 알았으면 말 안 하는 건데 내가 말 실수했네. 사실 그때까지도 큰애 현석이는 남편을 아저씨라 부르곤 했습니다. 다른 동생들과 달리 큰아들은 지금의 남편을 다 커서 만났으니 한창 머리 굵고 예민할 시기에 아빠 소리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아저씨라 부르던 호칭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저도 그 사이 익숙해졌는지 남편이 그걸로 섭섭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큰아들과 남편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애가 힘든 시기에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던 편이라 둘 사이가 돈독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큰아들이 저희 둘 사이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그 덕에 저희가 재혼까지 했으니 아들이 나쁜 뜻이 없는 줄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 아이라 그런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빠 소리는 쉽게 입에 붙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남편은 신경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런 현석이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호칭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막상 자식을 결혼시키려 하니 저도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음은 말에 담기기도 하는 건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호칭이 남편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호칭을 바꾸려고 하면 괜히 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던 중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결혼식 걱정에 잠을 설쳤는데도 긴장감 때문인지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결혼식에 도착한 저는 손님 맞이에 나섰죠. 하객이 많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와주신 손님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래 경찰 생활을 했던 남편 쪽 지인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저희 아들이 어디 좋은 집에 장가 간다고 소문이 났는지 부르지도 않은 친척들까지 아름아름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결혼식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에 미리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축의금 문제 때문에 잠시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혼주석에 앉았고 저는 그게 불청객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이, 잘 지냈어? 당신 얼굴 많이 좋아졌다. 어째 10년 전보다 훨씬 젊고 좋아 보여. 어디 나 없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봐.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의리의리한 데서 애들 결혼을 시키게 된 거야? 당신, 나 몰래 꽁쳐둔 돈이라도 있었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왔어? 주인 있는 자리에 함부로 앉은 불청객은 10년 전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전 남편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왜 하필 아들 결혼식 날 찾아온 건지 당황스러웠지만 그 인간의 목적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긴?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당신은 설마 애비도 없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랬어? 당신이 무슨 애 아빠야. 10년 전에 애들 버리고 나랑 이혼하고 나갔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애비 노릇을 하겠다고. 아들 결혼식 날까지 깽판 치고 싶어서 이래? 에이, 내가 뭐 아들 결혼식에 깽판을 시켰대? 당신도 너무하네. 그냥 궁금해서 온 거지. 듣자니 사돈댁이 부자라며? 그 집에서 사이가 낀다고 별거 다 해줬다면서. 당신도 아들 팔아서 장사 좀 했나 보던데. 거기에 내 목도 있는 거 아니야? 현석이 잘난 게 다 내 덕이잖아.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호사를 듣고 돈이라도 뜯으려 온 건지 전 남편은 제게 협박조로 짓거렸습니다. 애들 버리고 나간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아비 타령을 하는 건지 그 뻔뻔함에 말도 나오지 않았었죠. 당신도 좋은 날 시끄럽게 하기는 싫을 거 아니야. 별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챙겨줘. 뭐? 돈을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 뭐 급하면 취기 들어온 거라도 좀 주든가. 아까 보니까 하객도 많아서 돈 꽤나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돈 몇천 원 되지 않겠어? 혼주석을 꿰찬 전 남편은 아들 결혼식이라 큰 소리 내지 못할 저를 알고서 돈을 달라며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개처방 같은 인간이라 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 결혼식에서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인간이 앉은 자리나 달라 그러는 축의금은 전부 제 남편 몫인데 부모 노릇 한 번 하지 않았던 놈이 어디 이제 나타나서 남의 자리를 뺏으려 하는지 억울해서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았죠. 전 남편이 행패 부리는 걸 남편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까 싶었던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을 달래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그 인간을 도저히 조용히 끌어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리 없는 짧은 실랑이 중에 남편이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전 남편을 보게 되었죠.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기고만장하게 구는 꼴을 본 남편이 그런 전 남편의 어깨를 움켜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세요. 조용히 따라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경찰? 당신 설마 나 쫓아내겠다고 결혼시킬 경찰까지 불렀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남편이 경찰이야. 오늘 우리 남편 동료들도 많이 와 있어. 당신 이대로 경찰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 제 말은 들어먹질 않던 그놈이 저희 남편이 경찰이라는 말에 겁에 질려 찍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식장 밖으로 끌려나간 전 남편은 저희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쫄아 있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지 아무래도 지금도 캥기는 것도 많게 제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 듯 했죠. 나 이 사람 남편이요. 당신이 버리고 간 자식들 여태 키워준 은희이기도 하지. 애들 버려놓고 떠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남의 자리를 탐내나? 당신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이구만. 안 그래도 당신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제발로 걸어와주니 고맙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지금 당장 서해 가서 당신 신상 좀 털어볼까?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범죄자 취급이야? 그렇다고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도 못 오나? 아들 얼굴 좀 보러 온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뭐? 누가 당신 불렀어? 당신이 왔다 그러면 현석이가 좋아할 줄 알아? 나랑 애들이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래? 무슨 염치가 있다고? 괜히 다 잊고 잘 사는 애들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우리 남편 경찰인 거 들었지? 다시 찾아오면 다시 가만히 안 둘 거고 나 그동안 당신이 내버려 두고 간 애들 양육비 받아낼 거야.
그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당신이 뜯어갈 돈이 많을까? 내가 받을 돈이 많을까? 남편이 옆에 있으니 저도 마음이 든든했는지 아까는 하지 못했던 말이 술술 나왔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곧 시작인 탓에 그동안 쌓인 말을 다 할 수는 없었죠. 저희는 그렇게 되려 협박을 하며 전 남편을 서둘러 쫓아보냈고 저는 남편과 무사히 다시 혼주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괜히 못 볼 꼴을 보여 얼마나 미안했는지. 미안함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괜찮다는 듯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곧이어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되었고 저는 저를 챙겨주는 든든한 남편 곁에서 큰아들을 무사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식이 정리되고 나서야 아이들도 전 남편이 다녀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태 소식도 없이 있었으면서 큰오빠 결혼한 날 찾아서 돈을 달라 그랬다고?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러게 그때 아빠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괜히 형 결혼식 망칠 뻔했네.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결혼식 무사히 치러서 다행이지 뭐. 별일 없었으니 됐다. 현석이도 고생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이들은 화를 내고 어이없어 했죠. 그 와중에도 큰아들은 별말이 없었지만 꼭 쥐고 있는 손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없던 현석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주분 덕분에 끝까지 결혼식 무사히 치를 수 있었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당연히 몰랐어야 맞지. 이 일도 괜히 인영이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꾸나. 예, 그럴게요. 아무튼 엄마, 그리고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저 앞으로도 잘 살게요. 오늘 일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순간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 얘기에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어안이 벙벙해했죠. 현수가, 너 지금 아버지라 그랬니? 나한테 아버지라고? 사실 진짜 그렇게 불렀어야 맞는 건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한 분인데 그런 분한테 아저씨라 그러고 죄송했습니다. 오늘 일 듣고 보니 그 생각이 이제서야 나네요. 앞으로는 계속 아버지라 부를 테니까 여태 섭섭하셨던 건 잊어주세요. 섭섭했다니, 그런 적 없다. 내가 뭐라고 너한테 그런 일로 섭섭하겠니? 아니에요. 제가 머리만 크고 철이 없었죠. 진작 이렇게 불렀어야 맞아요. 아무튼 아버지,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저도 더 잘할게요. 제가 다녀오는 동안 엄마랑 동생들 부탁드릴게요. 현석이에게서 처음 아버지 소리를 듣게 된 남편은 감격이 겼는지 평생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알 수 있었죠. 그걸 보니 미안하고 저도 감격스러운 게 남편에게 뭐라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아들의 한마디로 지난 10년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또 한 번 위기를 이겨내며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 남편이 매번 저희 가족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지 고맙기까지 하네요. 그럼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며 저도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